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광화문, 시청, 남대문, 서울역까지 이어졌던 대시위, 국민혁명적인 대시위를 조선일보는 이런 사진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평화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꽉 찼다는 뜻입니다. 이런 집회를 한번 경험하면은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달려있는 기사 제목이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은 불구속, 법원 웅동학원 뒷돈 채용 혐의 조국 동생 영장 기각,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정경심도 다음 주 구속 영장 청구. 이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회 사진과 돈 전달자는 구속, 돈 받은 조국 동생은 불구속 한 명재권 영장 담당 부장판사가 결국 어제 대규모 시위를 불러낸 요인을 제공한 한 사람 중에 몇 사람 중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명재권이라는 이름이 어제는 문재인 조국과 함께 규탄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 이 사진이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어제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지난 10월 3일 이어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려들 수 있는 그 분노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돈 전달자는 구속,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구속하지 않는 결과를 만든 명재권 부장판사인데 이 문제를 가장 논리적으로 비판한 글이 나왔습니다.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 이충상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영장 기각과 발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친구에게 보낸 글이 어제 소개가 됐는데 오늘 저한테 어떤 분이 전문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걸 쭉 읽어보니까 정말 잘 쓴 글이고 공부가 되는 글입니다. 이 잘 쓴 글은 발이 있다고 그래요. 잘 쓴 글은 서로 읽어보면 감동이 돼가지고 막 확산시킵니다. 그런 종류의 글입니다. 하나 인상적인 것은 이분이 마지막에, 이 글의 마지막에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보면서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충상,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률 공부한다는 셈치고 또 좋은 글은 어떻게 쓴다는 하나의 교재로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다.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하였다. 나아가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기각을 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판사로 된 후 서울중앙지법 원장이 그에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 하면서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다. 그러나 법관 중에 명재권 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위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여택수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현금으로 3억 원을 받아 2억 원은 청와대 386 비서관들끼리 나눠 갖고 1억 원은 여택수 혼자 차지하고 동료 비서관들에게는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불거져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여택수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문을 포기했는데도 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충상 씨는 대충 짐작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장 재청구가 되어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 행정처 고위 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롯데쇼핑 관계자에게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준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정교인멸의 시도 등등에 비추어 구속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필자는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날 동아일보의 사회면에 부속실장 구속에 권양숙 여사 대성 통곡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다. 청와대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여택수에 대한 영부인의 애착이 아주 강했던 것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 통칭 왕수석으로서 민정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에 위금품 수수가 발생했으니 왕수석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 행정처 고위 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 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면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신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하여 영장 기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 유 이사장이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들이 법원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그에 의하여 황송하게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 원장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배경까지 설명을 합니다. 지금 대법원장 그리고 중앙지법 영장 담당 부장판사의 상관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 원장, 이런 분들이 이념적 성향이 같다는 거죠.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여택수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다.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 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이다. 유 이사장이 유학했던 독일 또는 프랑스, 일본의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에게 물어보라. 그런데도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며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독재와 인치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에 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뇌부가 직권남용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럴 가능성이 0%이다. 영장 기각이 아니라 영장 발부면은 직권남용의 미수인데 직권남용의 미수는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압력을 넣더라도 영장을 발부를 해버리면은 압력을 넣은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 넣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영장 발부가 돼야 한다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여택수는 구속되자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제1심 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켜서 신속히 사면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히 사면을 받고 곧 대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였다.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 이 글을 쓴 시점이 어제 아침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전이니까 명재권 영장 담당 분양판사가 영장 기각을 한 게 어제 새벽 2시경이었고 보도된 것은 어제 신문이 마감 시간이 지났으니까 종이신문에 나지 않고 인터넷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충상 교수가 여기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개탄을 하면서 화를 참지 못하고 급히 쓴 글로 보입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문장론적으로 완벽한 글입니다. 이 첫 문장,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 그리고 삼권 분립의 훼손을 직격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